자, 1의 1강은 언어의 그 관계성 그 유치인데요. 이 뭐 여러 가지 그 경우가 많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 그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하려면은 어떤 단어의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 간의 그 관계성을 찾는 문제인데, 동의어 관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반의어냐, 아니면 공통어냐, 상위어, 하위어 관계냐, 아니면 사용 도구 관계냐, 이렇게 몇 가지 그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제를 통해서 일단은 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보면 다음 제시된 단어와 관계가 다른 것은 돼 있죠. 신용, 흉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신용과 흉내의 관계가 아닌 것을 밑에서 고르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용과 흉내가 어떤 관계냐는 것을 그 파악해야 됩니다. 그 관계의 유형은 동의어, 반의어, 상의어, 하의어, 뭐 사용도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관계 유형은 이 신용이나 흉내는 그 이제 같은 뜻이잖아요. 그 동의어 관계죠. 그런데 그 우리가 신용이 뭔지 흉내가 뭔지 이 뜻을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그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문제는 풀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동의어 관계로 형성된 것이 1, 2, 3, 4 중에 에서 어느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번, 2번, 3번은 다 비슷한 뜻이죠. 뭐 서점, 책방 이렇게 같은 말이잖아요. 딱딱하다, 단단하다 같은 말이고. 그런데 이 4번은 날카롭다 하고 무뎌지다는 반대의 뜻이죠. 반대. 그러니까 이 4번이 이제 이 동의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윤과 흉내 관계가 맞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새하고 독수리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새하고 독수리는 우리가 무슨 관계입니까? 새라는 큰 그룹 안에 독수리가 들어가는 거죠. 새는 여러 종류가 있어. 뭐 독수리도 있고 참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갈매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새잖아요. 새. 그러니까 새가 상위어가 되고 이 독수리가 하위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새다. 이 말이 성립되죠. 그죠? 독수리는 새다. 그러니까 새는 독수리다. 이 말은 틀렸죠. 독수리는 새다. 그러니까 새가 더 큰 범위가 되고 독수리가 더 작은 범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거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는 독수리는 새다고 했을 때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과 같아야 되죠. 그럼 불교는 종교다. 불교는 종교다 맞습니까? 불교는 종교다. 맞죠? 그죠? 근데 종교는 불교다. 이건 틀렸잖아요. 종교가 불교 말고 뭐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이다. 이 말이 성립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말은 뭐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더 큰 집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작은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선수는 농구공이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죠. 바나나는 사과다. 이 틀렸잖아요. 이거 사과 바나나는 같은 그냥 과일 그룹이 거지. 그 다음에 졸업은 입학이다. 이거는 반의어 관계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상의어 하의어 관계인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사 거절 이건 또 유사어죠. 그러면 유사어끼리 형성된 것은 1, 2, 3, 4 중에서 친후, 직이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직이. 전진, 후퇴 이거는 반의어고요. 자, 다음 중 단어 관계가 다른 것은 그러면 1, 2, 3, 4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소나타는 자동차다. 소나타는 자동차다. A는 B다. 맞죠? A는 B다고 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백합은 꽃이다. 백합은 꽃이다. 맞죠? 그러니까 꽃 안에 백합이 포함되죠. 침대는 과학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광고 문구로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침대하고 과학은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부분집합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3번이 틀렸고 강아지는 동물이다. 4번 맞죠? 강아지는 동물이다.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 개의 단어를 주고 그것에 이제 공통적인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중용 공자 춘추 시대 수신제가는 그 유교에 대한 어떤 그 키워드 이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종교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단어를 통해 이거 앞에 5번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죠. 어떤 단어를 주고 연상되는 공통어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공통어 찾기. 얘는 훈요 10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그 한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언어 문제지만 사실상은 한국사와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 융합형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직무적 성검사가 이런 융합형 문제들이 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 문제지만 그게 언어 문제가 아닌 거죠. 일반 상식적인 문제라든지 한국사 문제라든지 또 심지어는 도형 문제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출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그 단어 관계가 다른 것은 다 비슷한 말이죠. 1, 2, 3번은. 근데 시작하고 시초는 뭐가 틀립니까? 이거는 다르죠. 시작은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 하면은 스타트죠. 시초는 오리진입니다. 오리진. 그 원래의 그 본질적인 거죠. 본질적.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그 엄밀한 의미는 이게 이제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유의어 관계끼리 묶인 것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1번은 개념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은 이 반의어 관계가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거는 굉장히 그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 이론적인 거는 구체적인 거니까 틀렸고요. 2번은 민요, 아리랑, 아리랑은 민요잖아요. 그러니까 상이어, 하이어 관계가 되겠습니다. 직이 친우죠. 직이 친우는 비슷한 것이 되죠. 비슷한 뜻이 되니까 3번이 이제 유의어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커피와 녹차는 이거는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아닌데 이거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체제라는 건 대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같은 음료수 계통이기 때문에 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녹차를 마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녹차가 커피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관계가 틀린 것은 이것도 이제 가끔씩 그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각 산의 그 최고봉을 다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종의 그 상식하고 언어 문제가 연계된 융합형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것은 이제 좀 외워둘 수밖에 없는데요. 설악산의 뭐 최고봉은 이제 대청봉, 지리산 정왕봉, 오대산 비로봉, 태백산 문수봉, 계룡산 가는봉, 속리산 천안봉, 덕유산 향적봉, 한라산 현망봉, 백두산 장군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아마 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가끔씩 그 산에 대한 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관계가 틀린 것은 이 대청봉은 한라산이 아니죠. 설악산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내하다 견디다는 이제 동의어 관계인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약간의 그 고어라든지 의성어, 의태어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의성어, 의태어들 잘 안 쓰는 말인데
예, 그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GSAT 같은 경우에 과거에 조금씩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즈넉하다라는 말, 이게 이제 고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잠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잠하다. 그러니까 인내하다, 견디다, 이게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이제 동의어로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석탄, 원자력, 파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직무상식 문제와 연계가 됐는데요. 이게 전부 다 전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전기. 원자력으로 전기하고 뭐 수력으로 이제 전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풍력으로도 바람으로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본 것과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왼쪽의 연관관계와 오른쪽의 연관관계가 같아야 돼요. 같은 거. 이게 같이 되려면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는 거지. 지휘자와 지휘봉 관계는 뭡니까? 지휘자가 지휘봉으로 지휘를 하는 거니까 이 지휘봉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그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도구. 그러면 농구 선수가 뭘로 농구를 합니까? 농구공으로 농구를 하죠. 그러니까 2번이 이 답이 되는 것이요. 치통, 중치는 이 관계가 원인과 결과를 나타냅니다. 중치가 있으면 치통이 생기죠. 그런 관계죠. 그럼 폐수가 있으면 뭐가 발생합니까? 수질이 오염이 되죠.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사실 허구는 반의어 관계니까 유명의 반의어는 무명이 되겠고요. 음식, 젓갈, 이것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음식에는 젓갈이 들어가잖아요. 음식에는 젓갈이 들어가니까 언어에는 이제 영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의어 하의어하고는 조금 다르죠. 상의어 하의가 되면 젓갈은 음식이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언어다. 이거는 성립이 되죠. 그러면 젓갈은 음식이다. 이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런데도 이 관계가 같은 것은 이것을 이제 상의어 하의어라기보다는 포함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종의 그 젓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나 언어 안에 영어가 있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이제 되는 것이죠. 사과, 과일, 그러니까 이제 과일 안에 이제 사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과일이다 이게 성립이 되니까 시는 문학이다가 되는 거죠. 시는 문학의 한 장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악덕 소비자를 우리가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를 하죠. 블랙 컨슈머. 그러니까 뭐 일부러 이제 그 어떤 상품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비난을 하고 악소문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상점에서 굉장히 그 경계해야 될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무담 침입은 관계가 있는 거니 해킹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2번.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중간고사에 놨습니다. 이 맞바람, 대바람, 이 바람의 그 옛 고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맞바람은 그 약한 바람을 말하고요. 맞바람이 아니고 맞바람이라고 합니다. 맞바람. 된바람은 강한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맞바람과 된바람은 강한 바람과 약한 바람의 반대잖아요. 반대 뜻으로 엮여졌으니까 미풍이라는 것은 그 잔잔한 바람이잖아요. 그거의 반대는 강한 바람이니까 1번의 강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꺼벙이 꽁 해서 이제 각 동물의 그 새끼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고호로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꽁은 이제 그 꺼벙이라고 하고요.
농어를 껄떼기, 농어 새끼를 껄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얕보이다 돋보이다 반이어가니까 엎어지다 일어나다 엎어지다 일어나다. 지나다 물다 붙이다는 것은 뭔가 벽에 붙이는 걸 우리가 붙이다라 하죠. 그리고 이게 붓이 아니고 없으면은 붙이다가 되고, 붙이다가 되면 뭐 편지를 보내다 이런 거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나다 물다는 것은 이게 반의의 관계니까 벽에 붙이다라는 것의 반대는 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죠. 떼다죠. 떼다. 떼다가 있고 띄다가 있죠. 띄다는 것은 뭔가 사명을 가지다 이런 거죠. 사명을 띄다 할 때는 의의가 되고요. 다른 뜻이 됩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한자 성어하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 성어하고 이제 단어의 관계를 또 이렇게 엮어 놓은 그 융합형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인내, 노력, 미움. 그러니까 반표지어라는 것은 이제 까마귀가 어미를 되먹이는 습성으로 까마귀의 어떤 효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극진한 효도를 나타낼 때 이 반표지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반표지어가 나타내는 것은 효성이라는 거죠. 효성. 부모를 섬기는 이제 그런 효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등록망청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게 뭐냐는 거죠. 등록망청은 욕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욕심. 그러니까 농서지방을 얻고 나니 촉지방이 탐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지 보따리다 내놔라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은 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망청이 나타내는 것은 욕심이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고어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초하루 삭금음이겠죠. 금음이라는 것은 음력의 마지막 날로 초하루 전날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음을 고어로 이제 회로 있습니다. 회로 있고요. 초하루는 삭으로 얘기를 합니다. 개밥바리는 이제 금성을 말하고요. 그 샛별과 개밥바리는 이제 이제 같은 뜻이라는 얘기죠. 같은 뜻. 샛별은 금성이라니까. 그 늑고를 우리가 갈비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동의어 관계인데, 이 갈비뼈는 이제 우리나라 말이고, 늑골은 이제 한자잖아요. 그거에 대응 관계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열하일기는 중국, 열하일기는 조선 정조 때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온 여행기를 말합니다. 중국 청나라에 대한 얘기가 되고, 왕오천 쪽은 그럼 어느 나라와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죠. 요거는 인도가 되겠어요. 해초가 인도를 답사하고 쓴 여행기가 왕오천축전이 되겠습니다. 왕오천국전이 되죠. 자, 물고기는 이제 지느러미로 움직이고 참새는 날개로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그 도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어떤 그 중간에 이제 쉬어가자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그 유사한 단어들인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택지, 부지, 대지, 필지, 획지. 이것도 이제 어휘 문제로서 뭐 자주 가끔씩 이따금 뭐 그렇게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택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토지를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하고, 부지는 대지보다가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하고 거의 같은 말로 씁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내 구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는 거지. 권리를 갖는 법적 개념이 되고,
핵지는 행정구역상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우리가 중간고사에 날 문제입니다. 단위를 세는 거죠. 단위를 세는 문제인데, 이제 북어 20마리를 한 줄에 끼워 넣은 것을 1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은 세는 그 단위가 필지로 센다는 거죠. 북어는 쾌로 세고, 땅은 필지로 센다 이거죠. 자, 통거리라는 말이 있어요. 통거리는 한꺼번에 통째로 흥정하고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거리가 100%면 가웃이라는 거는 3분의 1을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33.3%죠. 3분의 1이. 자, 비행기는 조정하고 배는 어떻게 합니까? 조타를 하죠. 조타. 조정. 비행기를 운전한다는 말은 안 쓰죠. 조정한다 얘기를 하고, 배는 조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한자성어죠. 수주대토는 토끼에 대한 얘기죠. 토끼가 구루터기를 지키면 토끼가 나오기를 계속 기다린다. 토끼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리석은 사람을 말할 때 이제 수주대토라는 얘기를 하고요. 백아절려는 이 자기를 알아주는 벗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 검은고 줄을 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주 하더니 검은고도 안 친다는 얘기죠. 슬퍼서. 그래서 백아절에는 검은고와 관계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여기서는 3번이 되죠. 3번. 자, 요것도 그 의성어 의태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성어 의태어 문제가 되겠는데, 의태어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내는 것이죠. 으쓱으쓱 하면 이게 뭐 소리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춥거나 우리가 무서울 때 몸을 움츠려들 때 으쓱으쓱이라는 말을 하고요. 실룩실룩은 코와 입에 경련을 일으킨다는 뜻이고, 바락바락은 대들다 소리 지르다는 뜻이죠. 실제로 뭐 소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아득바득은 애쓰거나 우기다는 뜻이고요. 토닥토닥은 이제 격려해주는 뜻입니다. 쭈뼛쭈뼛은 이제 머리카락이 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서울 때 쓰는 얘기고요. 삐쭉삐쭉, 요것은 이제 입이 튀어나온다. 굉장히 그 못마땅한 할 때 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의태어고요. 의성어는 이제 소리가 나는 모양을 표시한 언어가 이제 의성어가 되겠고요. 뭐 대표적인 이제 콩닥콩닥이 되겠습니다. 콩닥콩닥은 심장이 뛰다 설레다 뭐 그런 뜻이고요. 바스락바스락, 딸랑딸랑, 웅성웅성, 째깍째깍, 칙칙폭폭, 삐약삐약 이렇게 되죠. 실제로 뭐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삐약삐약이라고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의성어고 어떤 게 의태어인지 그거를 일단 크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1번 문제는 몇 년 전에 이제 삼성 직무적성 검사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비슷한 것끼리 연결하라는 거죠. 1번이 이제 정답인데 으쓱으쓱하고 실룩실룩은 이게 이제 뜻이 같은 거는 아니죠. 뜻이 같은 건 아닌데 의태어라는 게 공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의태어. 그래서 1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아득바득하고 바락바락하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비슷한 뜻입니까? 아득바득, 바락바락. 자, 이게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아득바닥하고
아니, 바락바락은 여기 보면 아득바락 애쓰거나 우기다. 바락바락은 이제 대들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의태어라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 뜻이 비슷하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이게 이제 비슷한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 1번이 이게 비슷한 뜻으로 봐야 됩니다. 1번에 이제 으슥으슥은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실룩실룩도 경련을 일으킨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의태어면서 비슷한 뜻이라는 거죠. 근데 2번은 의태어지만 뜻은 비슷하지 않다. 그리고 3번은 토닥토닥하고 콩닥콩닥은 이 토닥토닥은 의태어고 콩닥콩닥은 의성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뜻이기 때문에 3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쭈뼛쭈뼛 삐쭉삐쭉은 뭐 전혀 그 뜻이 다르죠. 못마땅하다는 것, 공부스럽다는 것은 뭐 전혀 다른 뜻이니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외로움 이번에는 이제 두 개가 빈칸이 나오는 게 이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제일 좀 어려운 언어의 그 관계 찾는 거죠. 그래서 기흥, 니은에 뭐가 들어갈 때 이 왼쪽의 관계와 오른쪽 관계가 같아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경우들을. 그래서 이 4번을 해보면 외로움하고 호젓하다는 건 동의어잖아요. 그죠? 비슷한 뜻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다가 애처롭다를 넣으면 애처롭다와 딱하다는 것도 동의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맞죠. 자, 이거 그 다음에 1번을 해보면 외로움 헤어지다. 여기까지는 뭐 외롭기 때문에 헤어지다. 원인과 결과 뭐 성립이 되죠. 헤어지다 해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원인과 결과를 보면은 조용하기 때문에 딱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죠. 원인과 결과로 조용하다 딱함을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법은 없어요. 네 가지 보기를 다 대입을 해가지고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는 A와 B에 들어갈 단어가 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입구, 성장, B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구의 반의어는 출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이 반의어 관계, 그러면 성장의 반의어는 쇠락이니까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것도 사근사근하다는 것과 사근사근하다는 것은 굉장히 뭐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반대가 이제 퉁명하다, 퉁명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은 반의어 관계가 되니까 확실하다의 반의어는 어렴풋하다잖아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주어진 단어를 통해 이것은 이제 CJ그룹에서 자주 나는 문제입니다. 연관되는 단어를 그리고 농협에서도 자주 나는 문제죠. 떠올린 단어를 초성, 중성, 종성.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제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가 초성이 뭐고 중성이 뭐고 종성이 뭐고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강수월래, 거북놀이, 씨름 이것은 뭐하고 관계가 됩니까? 이건 언제예요? 우리 민속놀이인데 추석에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알아놔야 될 게 추석 때 우리의 이제 큰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때 하는 민속놀이, 그 다음에 설에 하는 민속놀이, 최소한 뭐 그 두 가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 정답은 이제 추석이 되겠습니다. 추석이 되니까 초성은 치읓이 되고요. 치읓이 되고 중성은 없고요. 종성이 중성은 없고 종성이 이제 저게 되겠죠. 기역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도형 문제와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관계하고 오른쪽이 이 관계가 같아지려면 어떤 그림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어떤 그림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올라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여기 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쪽으로 이 모양이 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가려면 몇 도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대칭이잖아요. 대칭이 되려면, 완전 대칭이 되려면 180도를 회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180도로 도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180도가 돌면 어떻게 돼요? 요거와 마주 보게 되죠. 그죠? 이 검정색 볼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왼쪽으로 180도 시키면 요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게 이제 같아지려면 요 모양을 180도로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180도를 회전을 시키면 180도니까 대칭이 되잖아요. 그죠? 요 모양이 요 모양으로 요렇게 바뀌고, 그죠? 요 모양이 요렇게 바뀌고 밑에 아래에 있는 게 모양이 같아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나오네요. 180도를 해도. 그러니까 정답이 그 1번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동의어하고 반의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단어의 동의어가 뭐고 어떤 단어의 반의어가 뭐고 그거를 모르면 첫 번째 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나오는 관계가 포함 관계죠. 그죠? 포함 관계. 세 번째가 뭐 어떤 도구, 그죠? 도구. 뭐 아까 저기 농구 선수 농구공, 뭐 지휘자 지휘봉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유형들이 될 수가 있고요. 크게 보면 뭐 그 정도로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있었다 했죠. 첫 번째가 각 산에서 최고봉을 익힌다. 그 다음에 그 고어가 있었죠. 고어. 바람의 고어. 바람에 대한 고어, 막 바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조금 전에 이 산에 대한 그 최고봉 얘기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그 도구에 대한 관계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이 바람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바람에 대한 고고. 그래서 뒤에 어휘 문제에서 조금 나오겠지만은 동풍, 서풍, 남풍, 뭐 동남풍 이것들에 대한 그 고어들을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끼 어미의 관계가 있었는데 각 동물들의 그 새끼를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자성어는 우리가 이제 5강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 한자성어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5강에 이제 5강부터 거기 5강에 이제 한자성어하고 뭐 속담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언급이 돼서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성어나 이 속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에서는 거의 이제 안 나고요. 공사들 위주에서 공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 기업들은 잘 안 나요. 이 한자성어들이요. 그리고 이제 금음하고 조화로를 어떻게 이제 그 고어로 읽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한국사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제 세는 단위가 있었죠. 뭐 북어는 쾌로 이제 묶음을 센다. 그래서 북어 1쾌가 20마리라는 거. 그 다음에 오징어 한 축이 몇 마리냐. 이런 문제들도 뒤에 나옵니다. 김 한 축이 얼마냐. 뭐 한약 한 재가 몇 개냐. 이런 거죠. 그런 이제 세는 단위들 또 나중에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거리 가옷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성어, 의태어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의성어고 어떤 게 의태어고. 그리고 뭐 뜻도 조금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언어 유추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우리가 반의어, 동의어, 그리고 우리 순우리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순우리말에서는 이제 나이, 절기, 그리고 뭐 세는 단위, 호칭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걸다라는 거 있죠. 걸다의 반의어를, 걸다는 이제 메마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마디다, 마디다, 마디다. 마디다라는 건 좀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프다가 되고요. 그리고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경상, 임시, 항시, 상시 이렇게 돼 있죠. 기공, 중공. 그래서 다 1번, 2번, 3번은 이제 유의어들끼리 연결을 한 것이고요. 4번은 이제 착공, 시공 이건 이제 반대죠. 뭐 공사를 그렇죠. 4번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경상이라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이제 그 반복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임시는 그렇지 않는 거죠. 우선에 뭐 잠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1번은 반의어죠. 1번끼리는. 1번은 반의어 관계가 되고요. 항시, 항상은 뭐 이게 유사어죠. 동의어가 되고, 2번은 동의어가 되고, 기공, 중공은, 중공이랑 공사 끝나는 거잖아요. 기공은 공사 시작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반의어 관계가 되죠. 1번, 3번은 반의어 관계가 되겠고요. 2번은 유의어 관계가 되겠고, 착공, 시공도 공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유의어 관계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유의어고 1번, 3번은 이게 이제 반의어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답이 사실은 이제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신은 뭐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롭게 하는 건데 이 안에 이제 1번을 해보면 1번은 이제 답습이니까 이 반대라는 거죠. 반대. 그리고 알량하다는 것은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대단하다는 이 알량하다고 반의어죠. 그러니까 반의어끼리 서로 연결되니까 1번은 되는 겁니다. 2번을 보면은 이제 쇄신하고 혁신은 이게 이제 비슷한 뜻이죠. 동의어가 되는데 알량하다 하고 멍청하다는 동의어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2번은 안 되는 것이고요. 자, 나머지 뭐 쇄신, 답보 이것도 좀 비슷한 뜻이죠. 근데 알량하다, 준공은 전혀 다른 관계가 없는 거니까 3번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번이 이제 답이 되겠고요. 귀납, 면역, 귀납법, 면역법 이거는 서로 반의어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가직하다, 멀찍하다 이것도 반의어죠. 가직하다는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응고와 융해는 응고는 이제 이제 굳는 거죠. 굳는 거. 그 융해는 뭐죠? 친밀감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싹싹하다는 것하고는 이게 이제 반이어 관계가 되거든. 그러니까 4번도 반이어가 되고 3번도 반이어가 되고요. 융해라는 건 녹는 거니까 응고는 굳는 거니까 이것도 반이어 관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요것도 어떤 전부 다 이렇게 답이 다 맞는 거죠. 맞는 거니까 이것도 정답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각시는 새신랑이니까 각시는 여자죠. 여자. 새신랑 남자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반이어 관계가 되죠. 교재 반이어는 절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4번 이거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비범가는 이제 비범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이어는 평범이 되겠고요. 성장의 반이어는 쇠락이 돼서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서론의 반이어는 뭐죠? 결론이죠. 결론. 프롤로그의 반이어는 에필로그 끝나는 거니까 프롤로그는 시작하는 거고 에필로그는 끝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밑돌다 웃돌다는 이제 밑돌다는 이제 못 미치다는 거고 웃돌다는 것은 그보다가 더 이제 올라가는 낮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반이어 관계가 되니까 미루다는 것은 반이어가 되면은 좀 앞당기다 이렇게 되죠. 그 2번이 되겠고요. 자, 간섭의 반이어는 방임이 되겠고 가직하다 가깝다니까 멀찍하다죠. 1번이 되겠고 낭보라는 것은 이제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비번은 슬픈 소식이니까 2번이 이제 반이어가 되겠고요. 무엇에 방불하다는 것은 뭐 그거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비슷하다는 뜻인데 이거의 반이어가 되니까 다르다는 얘기 있어요. 다르다. 1번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나이를 이제 부를 때 15세를 지약이라고 20세 약관, 30세 일입, 40세 부록, 50세 지천명, 61세가 환갑입니다. 62세가 진갑, 88세가 미수, 99세가 백수 이렇게 됩니다. 요거 다 저희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호칭 요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이 관계를 좀 한번 생각해 가지고 익혀보기 바랍니다. 가친이라는 것은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얘기가 되는데요. 뭐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이제 저보다 여러분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하면은 요즘 뭐 하시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가친께서 뭐를 하십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가친이라고 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선친이라고 합니다. 선친. 선친께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춘부장은 남의 아버지를 높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뭐 하시냐가 아니고 춘부장께서는 뭐 하시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남의 아버지를 높일 때 춘부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머니를 높일 때는 이제 자당이라고 합니다. 남의 어머니입니다. 남의 어머니를 자당이라고 하고요. 조부, 조모는 이제 부모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거의 높임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칭에서 매부는 이제 손위 누이나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매부라고 하고요. 매제는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매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제는 그 아래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아래를 말하고 매부는 아래나 위나 관계없이 쓸 수가 있어요. 매부는 아래나 위 관계없이 쓸 수가 있는데 매제는 반드시 아래여야 된다. 그리고 매형은 손인우의 남편을 말합니다. 매형은 반드시 위를 가리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나가 있죠? 누나의 남편. 누나의 남편이니까 누나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형이 되는 거예요. 매형.
또는 이제 그거를 자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동생이 있다고 칩시다. 여동생의 남편이 있죠. 그거는 매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매제 또는 매부로 해야 됩니다. 매제 또는 매부. 그 다음에 윗사람의 딸을 영애라고 하고요. 아들을 영식이라고 합니다. 윗사람의 아들. 꼭 뭐 대통령의 아들, 딸이랄 필요는 없어요. 윗사람인 경우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기가 있는데요. 절기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됩니다. 날짜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순서를 알아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소서가 더 빠른지 처서가 더 빠른지, 그죠? 소서하고 처서, 소서 다음에 처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사이에 몇 개 이런 게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2월 4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망종, 하지. 하지가 되면 6월 21일인데 여름이잖아요. 상당히. 좀, 이때부터 좀 덥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창 더울 때가 이제 8월달, 7월 말쯤 되면 이게 이제 대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추가 오면은 이때부터 이제 8월 중순부터 선선해지잖아요. 입추가 되고, 그 다음에 처서, 백로, 추분. 추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이쪽이 지금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그러는 날 되죠. 그 다음에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순서를 잘 알아놓기 바라고요. 중간고사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순서를 중에서 이제 뭐 가로넣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단위에 대한 우리말입니다. 단위에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굴비 10마리를 일가시라고 얘기하죠. 굴비 10마리를 일가시한다. 그 다음에 조기 한 두rum은 20마리. 김이나 한약의 한 뭉치를 김 10장을 한 첩이라고 하고, 한약의 한 뭉치를, 한약은 이제 첩이라고 하죠. 한 첩, 두 첩, 세 첩 이렇게. 김은 이제 10장입니다. 10장. 그리고 한약의 10개의 묶음을 한 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오징어 한 축은 20마리, 김 100장은 1토, 책은 권으로 세죠. 시체는 구로 세고, 성냥은 개비, 개는 물건의 낱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옛날 돈, 10돈을 한 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늘은 접으로 셉니다. 마늘 한 접은 100개, 감도 마찬가지고 접이고요. 달걀은 꾸러미입니다. 한 꾸러미에 10개씩 들어가 있고요. 북어는 쾌로 하고 1쾌가 20마리가 되겠어요. 고등어 2마리를 한 손이라고 하고, 짐승은 한 마리 2마리, 옷은 한 벌 2벌, 신발은 한 켤레, 두 짝이죠. 배는 한 척 2척, 나무는 한 그루 2그루 이렇게 셉니다. 자, 요것도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났습니다. 났어요. 예를 들어서 굴비 한갓하고 조기 한 두름 하면은 전부 몇 개입니까? 10 더하기 20에서 30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수 같은 경우는 사리로 세고요. 마지기는 이제 우리가 논이나 밭을 셀 건데 100평을 한 마지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이제 대가 있는데 쌀 같은 거 있죠. 쌀 한 말은 10대를 얘기합니다. 10대. 대는 여러분들 그거 네모난 거 있죠. 네모난 그 그릇처럼 생긴 거죠. 나무로 보통 이제 돼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쌀을 풀 때 쓰고, 또 쌀의 그 양을 측정할 때 그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10대죠. 10대가 모여서 한 말이 되고, 이 10마리 모여가지고 한 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섬은 100대가 되겠죠. 100대. 그 다음에 한약은 20첩을 한 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약 한 재 먹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20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불이나 집은 채로 하고요. 실은 타래로 그 세게 되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 보면 다음 중 낱개 개수가 다른 것은 됐죠. 달걀 한 꾸러미는 10개죠. 나머지는 전부 20을 나타내죠. 1번, 2번, 3번은 20을 나타내는데 4번만 10을 나타내니까 이 4번이 틀렸어요. 샛별은 우리가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 목성, 토성의 고어들이 뭔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얕보이다, 돋보이다, 얕보이다, 돋보이다는 이 반이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가냘프다의 반이은 억세다가 되겠죠. 4번. 지속, 간헐, 지속이라는 건 계속되는 거고 간헐은 중간에 좀 끊기는 거잖아요. 이따금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이어 관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2번도 연속 단속이니까 반이어 관계 맞죠. 직필, 곡필 이것도 반이어 관계가 되겠고요. 솔직하게 쓰는 거, 왜곡돼서 쓰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4번은 친필, 진서는 이거는 이제 유사어죠. 유사어로 봐야 되죠. 초름하다는 것은 이제 좀 작고 가냘프다 이런 뜻이 되고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1번이 넉넉하다 이렇게 반이어가 되겠고요. 명작은 뭐 아주 좋은 작품을 말하는 거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작품 우리 졸작이라고 얘기하죠. 졸작. 다작은 많이 쓰는 거고 가작은 적게 쓰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중공왕공, 그죠? 중공왕공은, 예, 비슷한 뜻이죠. 비슷한 뜻. 중공왕공은 비슷한 뜻입니까? 비슷한 뜻이죠. 공사를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동의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임차 임대는 이거는 이제 반이어가 되죠. 집을 빌리는 사람하고 그거를 이제 빌려받는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되니까 멸망 종식 요것도 멸망이니까 끝나는 거니까 비슷한 뜻이죠. 근데 시작과 종료는 반대 뜻이죠. 반대 뜻이 되고 시공착공은 이거는 이제 비슷한 뜻이죠. 비슷한 뜻. 비슷한 뜻이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3번이 아니고 이게 4번이 돼야 되겠죠. 4번. 유의어로 연결된 거는 시공착공이 밖에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관계가 서로 다른 것은 이제 가깝다는 거는 가직하다라는 뜻이니까 유의어가 맞고요. 물건이 뭐 못 쓰게 돼 떨어지다, 이게 낡아지는 거죠. 해지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유의어가 되겠고, 이 멈추다 끝내다라는 것은 동의어입니까? 유의어입니까? 다다르다 도착하다부터 보세요. 다다르다 도착하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목적지에 이를 때 다다르다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3번은 유의어가 됩니다. 그리고 1번도 유의어가 되고요. 낫다 해지다 이것도 유의어가 되고 멈추다 하고 끝내다는 것은 좀 비슷한 유의어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끝내다는 것은 완전히 종식이 돼버리는 거고 멈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다고 볼 수가 없죠. 4번은 또 다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어 이제 단초라는 것은 어떤 뭐 그 갈피 어떤 문제 시발점을 찾는 그런 거죠. 그게니까 유의어는 1번이 되겠고요. 방관은 그냥 그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 방치니까 1번이죠. 자, 그렇게 해서
동의어 반의어는 뭐 굉장히 그 많아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 뭐 이게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국어사전을 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안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든지 신문을 보다가도 좀 그 이상한 단어들은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높임말 호칭하고,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나이, 그리고 그 고어로서 우리 세는 단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는 단위. 그 뭐가 날지는 몰라요. 세는 단위가 워낙 많아서 뭐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오징어, 북어, 굴비 이런 것들 있죠. 김 단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것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